최악의 세입자를 만난 집주인의 제보입니다. 네, 제보자는 부산의 한 대학가에 있는 원룸 임대업자입니다. 올 봄에 계약을 하나 했는데요. 방 2개, 거실 1개에 또 이 가전제품 대부분 새로 다 채워넣은 풀옵션 집이었습니다. 한 젊은 커플이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들어와 산다고 했다고 합니다. 보증금 300만 원의 관리비를 포함해서 월세는 66만 원이었고요. 주변 시세보다도 저렴했다고 합니다. 계약은 시간이 안 맞아서 부동산을 통해서 했는데 보증금 300만 원을 3개월에 걸쳐서 할부로 낸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제보자는 좋은 마음으로 돈이 없나 보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달부터 이 보증금과 월세를 제 날짜에 내지 않아서 부동산을 통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하하. 또 세입자가 이른 아침부터 쓰레기통 사용법을 계속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직접 알려주겠다고 했더니 월세 살면서 집주인이 집에 온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면서 질색팔색을 했다고 합니다. 허허. 그러더니 다음 날에는 제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 화 푸시라면서 사과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보증금 300에 66만 원 월세. 그런데 첫 달부터 밀렸다. 뭔가 쎄합니다. 쎄합니다. 더더군다나 쓰레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라면 용기 같은 경우는 일반 쓰레기에 좀 버려야 되는데 분리수거 같은 거 자꾸 해서 좀 문제 제기를 했더만 잔소리 할 거면 월세 30 받아라 라는 엉뚱한 답장을 했다고 하고요. 와우. 특히 계약서에 반려동물 사육 금지, 실내 흡연 불가 이걸 분명히 기재해놓고 반려동물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 쓰레기에 보면 고양이 사료라든지 배설물, 고양이 모래가 많이 나와서 이게 사실 금지 사항을 어긴 거잖아요. 예. 어긴 상황이긴 하지만 좀 봐주자 이렇게 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금 말한 것처럼 전기요금이 석 달 밀리니까 월세에다가 이번 달 월세까지 얼마 내라고 얘기를 좀 하니까 이거 다 좀 내라고 하니까 저 내일 이사 갑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는 다음 날 저녁에 저희 오늘 오후 2시에 이사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증금 반환 부탁한다. 이런 문자까지 왔다고 합니다. 이사 전날 이사 간다고 통보를 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어. 자, 그런데 말이죠.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에 집 상태는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석 지나고 부동산 통해서 부동산 중개업자하고 그 집에 같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풍경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고양이 엑스밭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게 사진은 안 찍히는데 냄새가요. 정말 저는 처음 맡아보는 마구간, 외양간에서 이제 막 소똥 안 치우고 이런 정말 눈이 시릴 정도로 그런 냄새 있잖아요. 그냥 고양이 똥밭이었어요. 작은 방에는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제가 새로 또 단 게 있는데 바람 나오는 곳 있잖아요. 이걸 열니까 정체 모를 벌레들이 부두두둑 떨어져요. 뭐 싱크대 밑에 구더기가 있었다. 저도 놀라운 게 거기서 둘이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렇게 생활했다는 게 놀랍죠. 와, 아까 그 비포 사진 집 상태랑 네. 완전히 4개월 만에 지금 이게 뭐야 지금. 그러니까요. 4개월 만에 정말 집이 망가졌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그도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실토를 했대요. 고양이를 저 집에서 6마리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양이들이 벽지도 다 훼손하고 그다음에 커튼도 훼손을 했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또 이 주인들도 화장실에서 담배를 폈나 봐요. 와우. 그래서 타일도 그 니코틴 색깔 때문에 타일도 이제 뭐 누렇게 되고 창틀에는 담배꽁초가 있고 또 변기에는 담배불 자국도 있고 그다음에 에어컨도 돌아가지 않아서 보니까 에어컨 필터에 고양이 털이 가득했고 세탁기 안에도 고양이 털이 범벅됐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악취는 코를 찔렀고요. 에어컨을 또 이렇게 청소하려고 열어보니까 그 안에서 정체 모를 벌레들이 후두둑 떨어졌대요. 거기까지. 그리고 네,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 싱크대 밑에서는 안 돼. 구더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나왔습니다, 구더기. 자, 당연히 화가 났죠. 원상복구해라, 청소해라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랬다는 겁니다. 세입자와 제보자의 직접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뭐가 잘못된지 얘기해봐. 왜? 뭐가? 문자로 욕을 하시죠. 그게 법적으로 처벌이 되나? 내가 발부터 치면 되잖아. 네 타당하지 않는 이유로 보증금에서 까는 그거 위법인가 알아 몰라. 집을 이렇게 쓰는 거는 위법 아니에요? 역시 갈아줄게. 아니에요. 저 지금 견적 받을게요. 맞고요. 아니 네 타당한 이유로 돈 깔려는 거니까 나 쉬운 건데 알겠습니다. 알아서 꺼져라.
팀장님 401호 임차인 제가 저 사람 그 카톡 프로필 사진을 봤는데 멀쩡하게 생겼어.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세입자가 지금 쓰니까 집주인이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 집주인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당신 그것부터 무단 침입이야. 경찰에 신고하겠어. 이렇게 협박을 할 뿐만 아니라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청소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소 안 했으니까 부동산업자하고 통화를 했더니 부동산업자가 뭐라고 했냐면 청소를 하는데 비용은 아마 세입자가 부담할 것 같지 않으니까 보증금에서 차감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입자가 뭐라고 했냐면 경찰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봤는데 사기 및 횡령이라더라. 이거 적반하장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인성으로 살면 언젠가 칼 맞고 죽을 거다. 이렇게 상당한 협박을 했습니다. 이런 온갖 악당과 욕설과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결국 내돈내산으로 이 제보자분이 집주인분이 다 복구를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관리비도 안 냈고 월세, 전기, 가스, 청소비, 뭐 특수 청소 당연히 들어갔겠죠. 그다음에 이제 도배비 그리고 이제 살림살이도 너무 엉망이 됐어요. 이거를 고치고 나니까 보증금은 300이라 그랬죠. 네. 지금 합계 400이 훌쩍 넘었어요.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여자는 수취 불명, 남자는 수취 거부. 근데 또 이제 이렇게 받지도 않아 놓고 그 후로 문자로 폭언에 욕설에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뭐 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변호사님, 예. 저 세입자 401호 예. 왜 네 맘대로 내 보증금 건드려? 그거 불법이야. 내 돈 1원도 빼지 말고 다 돌려줘 이런데요. 일단은 그 계약서에 명시가 돼. 보통 계약서 명시를 안 한다 하더라도 보증금 자체가 그런 어떤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차감이 가능하고요. 반대로 지금 계속 욕설하고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게 협박죄라든지 아니면 스토킹 처벌법에서 스토킹법 위반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어우. 또 더 나아가서 지금 다른 손해들 뭐 엄청나게 지금 훼손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또 다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전 세입자한테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박 변호사님 설명대로 당신이 불리합니다.